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월 투자증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부동산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줄였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이 PF 쪽에서는 굉장히 큰 손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도 많이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로 유명한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 개인 투자 중에 큰 손한테 이제 경영권 공격을 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실적은 꾸준한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금융자산 평가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회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회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죠. 지금 요번 반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 반기보다 확실히 좋아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순이익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력 있는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회사가 부동산 PF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최대주주는 이병철 회장으로 24.82%를 갖고 있고요. 특수관계는 다 포함해봤자 25.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기수 씨라고 이 사람이 투자자문사 대표이신데, 이 양반이 14.34%를 가족과 함께 이 회사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 초기에는 단순 투자라고 이제 공시를 했지만 요번에 이제 보유 목적을 변경했습니다. 경영권 참여, 그러니까 경영권 영향권 행사라는 쪽으로 해서 경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올투자증권의 지금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 쪽에서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 측에게 2대 주주니까요, 이사회 중에 한두 자리 정도를 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면 지금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은 확실히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투자 목적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병철 다올투자 회장 쪽에서 어떠한 경영 행위를 할 때마다 딴지를 걸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총회꾼이라고 정기주총 할 때 단 몇 주를 갖고 참여해서 배당금을 올려라 하면서 막 주총장을 아주 깽판을 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총회꾼들이 이제는 이 주주총회 날만 날뛰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동안 주주로서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면서 기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 쪽에 경영 참여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들을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이대주 쪽 지분을 웃돈을 더 주고 사든지 해서 내보내죠. 근데 그런 게 실제로는 좀 가장 바보 같은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병철 회장 쪽이 확실히 25.2%로 지금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쪽보다는 거의 10여 % 정도 앞서 있고요. 물론 25%면 그렇게 안정적인 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올투자증권 자체 주가가 4,000원대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낮을 때는 최대주 지분이 그거보다는 좀 많아야 돼요. 50% 이상 갖고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도 공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레스토 투자자문 쪽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쪽 투자자문 쪽에 있는 고객들이 이 다올투자증권의 개인 소액주주 중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향후에 이들과 함께 공동 지분 행사 계약을 맺으면
이병철 다울투자증권 회장 쪽을 넘어설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 쪽이 굉장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영 목적을 바꿨다는 건 언제든지 지분 대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딱 보시면 다울투자증권의 주가가 좀 일반적인 회사들의 차트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연속으로 하한가를 때려맞은 그 장대 음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이 주가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진 이후에 폭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김기수 씨 쪽에서 매수해서 들어와서 2대주주 자리를 차지한 거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샀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은 손해보지 않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 목적을 표한 건 추가적인 더 주가 상승을 노리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지분 경쟁을 벌이지 않는 한 이 주가는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울투자증권 자체가 실적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PF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이 붙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주가를 땡겨주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동의는 바로 지분 경쟁입니다. 하지만 2대주주인 김수희 씨 쪽에서도 추가적인 지분 매수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는 양상이에요. 왜냐면 김기수 씨가 다울투자증권의 경영권을 뺏어야 될 만한 그런 목적이나 그런 또 의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연합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만큼 다울투자증권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대주주로서도 공격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경영권 공격을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종목의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